소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아마도 태초부터 소리는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든 소리를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모든 소리는 음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음악에서는 어떠한 소리라도 음악에 차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기원과 고대사를 가능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배운 것을 누구에게든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이 입으로 소리를 냈던지,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냈던지, 또는 막대기로 무엇을 치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했던지, 이런 소리를 냈던 그 자체가 인류 음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그냥 흥얼거리는 것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 리듬을 치는 것, 이 또한 아주 단순한 음악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또는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도 떼창의 시작인 것이요, 음악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음악 형태인 것이지요. 인류의 문명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쟁이나 종교의식, 축제 등의 본격적인 목적성을 띠고 소리가 음악으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악기들과 음악적 이론들, 실제적인 음악들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최초의 음악적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동굴벽화나 유물들에 의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인데요. BC 6000년경에 북치는 사람이 등장한 터키의 동굴벽화, 또 BC 3000년 이전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시기에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가 역사적인 최초의 음악적 자료라고 합니다. BC 4000년경에 시작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조언이나 심벌즈, 나팔과 같은 금속 악기들의 출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음악적으로 역시 중요한 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많은 민족들의 근거지였는데, 여기에서 BC 3000년경 이전에 수메르인들이 최초의 도시와 문명들을 발전시키면서 더불어 서령문자를 만들어 발전시켰는데, 그 남긴 자료들에 의하면 음악에 대한 언급 또한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들과 음악 연주에 대한 그림들을 조합해보면 결혼식 노래, 장례식 음악, 군대 음악, 자장가 또는 술집에서 있었던 음악, 신을 위한 제사나 제전 음악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악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두 악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피리 형태의 아울로스라는 악기와 리르라고 하는 수금이라고도 말하는 악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들으실 악기는 물론 역사적 자료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재탄생시켜서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나서 이제 바빌로니아 시대로 가게 됩니다. BC 1900년경부터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바빌로니아 시대는 문자를 통한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에 있어서도 대략 BC 1800년경에 인류 최초의 기보법을 만들어서 음악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한 당시에 이미 현악기 조율 지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확하지는 못하여서 대부분의 음악은 안보에 의하여서 또는 즉흥적으로 연주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그들이 만든 기보법, 그들의 음악 이론과 실제적 요소들은 그리스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그리스 문화에서 발전된 음악적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음악적 원칙들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문화의 음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 문화 음악사에 등장하는 세 분의 위대한 스승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입니다. 대략 BC 550년경에 살았던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 쓴 최초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정의하고 음악에 있어서도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정화가 음악의 목적이라고 설파했던 피타고라스는 음향학의 이론도 발표하였는데 음의 협화를 현의 길이로 설명한 이론은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수라고 주장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어느 날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쇠를 칠 때 어떤 때는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현의 길이와 또 여기서 나는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하프 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합니다. 결국 음의 높이는 현의 길이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하프줄을 튕겨서 도를 내고 다시 4분의 3의 비율로 줄여서 하프를 튕기면 완전 5도인 솔이 나고, 다시 2분의 1로 튕기면 옥타브 위인 도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현의 길이의 비가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될수록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그 비가 복잡할수록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음악 이론이 쓰여지고 있으니 수학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못지않은 피타고라스 음계를 발견하여서 음악사에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큰 업적을 이룬 피타고라스를 우리는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에도 우주의 조화로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구와 태양 그리고 그 사이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마치 음악의 음정과 비율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주와 물리적 현상인 음이 모두 수의 조화로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였고, 이후에 음악에 대한 과학적, 물리적 접근 방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후에 대유법, 화성법과 같은 음악 이론의 발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 확장시킨 사람은 플라톤이었는데, 플라톤은 음악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 방법을 확대시켰고, 그와 동시에 음악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에서의 윤리적 측면을 최초로 강조하신 분이 되겠죠. 플라톤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고 생각했고, 음악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만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라톤은 특정 음계가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는데, 현대 시대에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해 듣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특히 태교 음악을 생각해보시면 플라톤의 주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후의 철학가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음악이론, 생각들을 이어받으신 분인데, 특히 그는 에토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에토스라는 것은 성격, 관습, 그 특성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 음악에 담긴 에토스를 모방하여서 자신의 에토스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과 같이 좋은 음악의 교육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는데, 그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슬픔의 에토스가 담긴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을 통한 슬픔이 극복될 수 있다고 얘기한 음악의 카타르시의 기능을 또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서는 동양 음악은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황하 문명에서 BC 4000년경에 종교의식의 일부로 음악을 사용하였고, 유리라는 음정체제를 정리하였고, 현악기인 금과 슬 그리고 부는 악기인 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역사적 자료가 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의 음악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4세기경 고구려의 왕산악이 중국의 칠영금을 개량하여 만든 검은고를 필두로 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음악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도 역시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과
생활 등에서 자연스러운 나름대로의 음악은 있었으리라고 추측은 합니다. 오늘은 음악 역사의 시작과 고대 음악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